새정치민주연합 차기 당권 주자들이 야당의 텃밭인 호남에서 지지를 호소하며 정면 승부를 벌였습니다. 육군 일병이 근무지를 이탈한 지 사흘째, 수색이 계속되고 있지만 아무런 단서도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정부가 여수에 본점을 두고 있는 골든브릿지 저축은행에 대해 영업정지 명령을 내렸습니다. 내년에 국제통합의학박람회가 열릴 예정인 가운데 전담 부서 구성과 박람회 기반 시설 조성 등 해결 과제가 산적해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이어서 광주 전남권 뉴스데스크입니다. 새정치민주연합 차기 당권 주자들이 야당의 텃밭인 호남에서 한치의 양보 없는 정면 승부를 벌였습니다. 당대표 후보들은 총선 승리와 정권 교체를 위해서는 호남의 선택이 중요하다면서 지지를 호소했습니다. 이계상 기자입니다. 새정치민주연합의 심장부에서 열린 당대표와 최고위원 후보 합동연설에는 그 상징성이 말해주듯 뜨거웠습니다. 문재인 후보는 지역주의를 극복하고 호남이 아닌 지역에서도 고른 득표율을 얻을 수 있는 후보가 당대표가 돼야 한다며 지지를 호소했습니다. 지난 대선 때 받았던 48% 지지를 바탕으로 내년 총선 때까지 우리 당 지지도를 40%까지 끌어올리겠습니다. 이인영 후보는 김대중 노무현의 정신을 제대로 살리려면 계파나 지역을 초월하는 당대표가 필요하다며 호남에서 세대 교체론에 힘을 실어달라고 강조했습니다. 우리가 정권 교체로 가는 길이 바로 이렇게 다 내려놓고 새롭게 가는 길 아니겠습니까? 박지원 후보는 집권 여당에 맞서 싸울 수 있는 강한 야당을 만들겠다며 통합의 리더십을 갖춘 자신을 지지해달라고 역설했습니다. 모든 것을 과감하게 결정할 수 있는 검증된 리더십 박지원이 당대표가 돼야 한다고 여러분에게 호소합니다. 당 최고위원회 도전장을 낸 주승용, 박우섭 등 8명의 후보들도 계파 갈등 해소와 총선 승리 공약을 제시하며 총력전을 펼쳤습니다. 호남에서 승기를 잡지 못한다면 당권은 멀어질 수밖에 없다는 절박함 속에 당대표 후보들의 호남 공들이기는 다음 달 8일 전당대회까지 뜨거울 것으로 전망됩니다. MBC 뉴스 이계상입니다. 새정치민주연합 박혜자 의원이 첫 여성 광주시당 위원장으로 선출됐습니다. 단독 입후보한 박 의원은 광주 김대중 컨벤션센터에서 열린 정기대의원 대회에서 만장일치로 시당 위원장에 추대됐습니다. 이윤석 의원과 황주홍 의원 2파전으로 진행된 새정치민주연합 전남도당 위원장에는 여론조사와 대의원 현장 투표를 통해서 황주홍 의원이 당선됐습니다. 총기와 공포탄을 들고 근무 이탈한 병사에 대한 수색이 사흘째 성과 없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군과 경찰은 목포와 인근 시군에서 1000여 명의 인원을 동원해 수색 작업을 벌이고 있지만 아직까지 이 일병의 신병을 확보하지 못했고 아무런 단서도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군과 경찰은 실족했을 가능성도 염두에 두고 이 일병이 근무한 초소 부근 바다에서 수중과 해상 수색을 벌이고 있습니다. 정부가 골든브릿지 저축은행에 대해서 영업정지 명령을 내렸습니다. 이 저축은행은 여수에 본점을, 광주에는 지점을 두고 있는데 현재 법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후순위 채권자는 150여 명에 이릅니다. 권남기 기자가 보도합니다. 금융위원회는 지난 16일 골든브릿지 저축은행에 대한 6개월 영업정지 명령을 내렸습니다. 골든브릿지 저축은행은 지난해 8월 부실금융기관으로 지정돼 매각 절차를 밟아왔으며 지난해 11월 조은저축은행이 매각 우선 협상 대상자로 선정됐습니다. 조은저축은행은 우량 자산과 부채만을 사들이고 영업에 지장이 없는 자산 부채 계약 이전 방식으로 골든브릿지 저축은행을 인수했습니다. 이에 따라 현재의 여수 본점과 광주 지점은 내일부터 조은저축은행으로 바뀌어 정상 영업이 이뤄질 예정이지만 예금자 보호법에 보장을 받지 못하는 후순위 채권 투자자는 손실이 불가피할 전망입니다. 기존 거래를 그대로 승계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예금자분들은 통장 변경이나 이런 별도의 조치 없이 동일하게 거래가 가능하십니다. 그래서 지난해 9월 기준 골든브릿지 저축은행의 총 자산은 2,019억 원, 거래자 수는 17,000여 명입니다. 이 가운데 후순위 채권 투자자는 153명, 투자액은 50억 원 규모입니다. 지역별론 여수와 순천이 107명으로 가장 많고 광주에도 29명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골든브릿지 저축은행은 앞으로 파산 절차에 들어갈 예정입니다.
MBC 뉴스 권남기입니다. 전라남도와 장흥군은 내년에 통합의학박람회를 국제박람회로 열 예정입니다. 하지만 전담 부서 구성과 박람회 기반 시설 등 숙제가 쌓여 있습니다. 최진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내년에 열리는 국제통합의학박람회는 9월 29일부터 33일 동안 로아스타운 일원에서 통합의학, 사람으로 향하는 새로운 길을 열다라는 주제로 열립니다. 장흥군은 박람회 참가 규모를 40개 나라 95만 명을 목표로 통합의학 전시관과 교육체험관 그리고 국제학술대회 등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통합학에 또 이제 관심 있는 국가들까지 저희들이 접촉을 해서 최소한 40개 이상의 국가를 이렇게 유치할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내년 행사에 대비해 올해는 물축제 기간에 행사를 축소해서 치르기로 했습니다. 정남진 물축제 기간 동안에 국제 심포지엄과 국내 심포지엄을 함께 개최해서 국제 통합학 박람회를 홍보할 계획입니다. 하지만 아직 사무국도 구성하지 못했고 잠정적인 정원도 20명 남짓해서 국제 행사를 준비하기가 벅차다는 분위기입니다. 300억 원이 넘게 들어가는 지하 1층, 지상 4층 규모의 통합의학센터도 공사 기간만 순조롭게 진행돼도 1년 6개월이 걸릴 전망이어서 일정이 빠듯합니다. 양 한방과 보안 대체요법을 융합한 새로운 진료 체계가 국제적인 관심과 성과를 거두려면 학계와 산업체 그리고 주민의 협조도 절실해 보입니다. MBC 뉴스 최진수입니다. 호남 KTX의 서대전역 경유에 대해서 광주시와 지역 정치권이 이번 주에 본격적인 대응에 나섭니다. 광주시는 이번 주에 전 남북과 협의해서 호남 고속철의 서대전역 경유 철회를 정부에 공동 건의할 계획입니다. 또 호남 KTX 종합 운영 계획안이 다음 달 6일까지 최종 확정되는 만큼 그 안에 지역 정치권이나 경제계와 공동 대응 방안을 모색할 방침입니다. 새정치민주연합 김동철 의원도 호남권 국회의원들과 함께 연대해서 국토부 장관을 국회로 불러 호남 고속철의 저속철 우려를 강하게 따질 계획입니다. 신안 섬지역 해안가에 중국 등에서 모자반이 밀려와 피해가 우려되고 있습니다. 신안군에 따르면 임자도 대광 해수욕장 12km 해안가 전체가 모자반으로 뒤덮인 것을 비롯해서 흑산도와 비금도 등 신안 북서부 섬지역 해안가에 1,900여 톤의 모자반이 밀려왔습니다. 자연 서식하고 있는 모자반이 띠를 형성하면서 바다에 떠다니다가 해안가로 유입된 것으로 추정되고 있는데 지주시 김발 등 2차 피해가 우려되고 있습니다. 올해부터는 여수 지역 모든 학교에서 원어민 영어 교사의 수업이 진행됩니다. 여수시는 올해 초중고 88개 학교에 53명의 원어민 교사를 채용하는 인건비로 23억 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이는 한 학교당 원어민 교사 1명을 배치하는 것을 원칙으로 순회 배치하는 학교까지 포함하면 모든 학교에 원어민 교사가 지원되는 셈입니다. 여수시는 국제화 시대에 발맞춘 글로벌 인재 육성을 위해서 원어민 영어 교사를 늘리게 됐다고 밝혔습니다. 순천시는 올해 58억 원을 들여서 문화재 보존 전승에 나섭니다. 순천시는 올해 송광사와 서남사, 나간읍성 등 관내 33군데의 지정 문화재를 대상으로 사업비 58억 원을 들여서 문화재 보존과 전승 사업을 추진합니다. 이와 함께 전통 문화유산의 가치를 시민들과 함께 공유하기 위해서 올해부터는 보수, 보존, 발굴 등 문화유산을 직접 수리하고 발굴하는 과정에 시민 참여 프로그램을 운영할 예정입니다. 광주지법 형사 12부는 국산 부품을 수입품인 것처럼 속여서 한국철도공사에 납품한 혐의로 기소된 67살 하모 씨에 대해서 징역 2년을 선고했습니다.